안녕하십니까. 세미나 10 불안. 오늘은 거울상에 잉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울상의 잉여로서의 남근. 이성의 구조를 식별하는 셋째 단계로서의 무대 위의 무대. 무대 위의 무대,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것이 공리주의와 그 잉여로서의 남근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공리주의와 그 잉여로서의 남근과의 관계. 이것이 중요합니다. 무대 위의 무대. 내 인생의 무대는 무엇으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내 인생의 무대가 공리주의의 무대 위에 있습니까? 거울상의 무대 위에 있습니까? 그 공리주의 내지는 거울상이라는 내 인생의 무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내가 써나가는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은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대상의 위상. 대상은 뭐 하는 거죠? 욕망을 유지하는 동시에 결여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여를 갖다가 드러내는 동시에 캐모플라지 하는 것이 대상이죠. 그러니까 대상은 욕망의 대상은 욕망을 유지하는 동시에 결여를 캐모플라지 하는 것입니다. 클로드 레ヴ이 스트로스가 마법의 기능과 신화의 기능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욕망의 대상의 지위를 차지하는 이 대상과의 관계의 문제다. 이거를 아는 조건에서 가치를 갖는다 그랬습니다. 마법의 기능과 신화의 기능이 가치를 갖는 것은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욕망의 대상의 지위, 욕망의 대상을 밝혀내고 그것의 지위를 인정해내는 것. 그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건 다 욕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욕망의 대상. 나는 이 상태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이는 불안이 심화되면서 추진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불안이 심화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안이 심화된다는 것은 그만큼 욕망이 깊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욕망이 심원한 욕망이 지각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막연한 욕망, 그렇지만 심원한 욕망이 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불안이 심화된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욕망의 대상을 인식론이 정의하는 대상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욕망의 대상은 왜 인식론과 관계가 없습니까? 왜 인식론적 대상과 관계가 없습니까? 이 욕망의 대상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적인 불안과 맞닥뜨리면서, 현실적 불안이 아니라 존재적인 불안과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욕망의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런 대상, 욕망의 대상,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과학의 대상의 출현은 의미작용 그 자체의 효능에 대한 특별한 발견에 의해 매우 구체적으로 정의됩니다. 과학의 대상은 어떤 겁니까? 의미작용. 기표의 엄표의 의미작용. 엄표의 의미작용의 효능, 그것에 의해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과학의 대상이라는 것. 엄표의 내용으로서의 의미작용. 엄표는 뭡니까? 내가 말한 그 내용을 엄표라고 그러죠. 그것은 의식 차원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과학의 특정한 것이 지금까지 2세기 동안 우리 곁에 존재해온 과학이 이제는 내가 물체의 우주론이라 불렀던 것의 질문을 열어둠을 의미한다. 물체 우주론, 이것이 어떤 공리주의적 조화, 통합,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에 질문을 열어뒀다 이거죠. 그게 과학의 대상의 출현이에요. 과학의 대상들의 출현. 과학의 대상은 물체의 우주론이다. 물체의 우주론이라는 것은 물체 간의 어떤 우주의 어떤 그 조화, 질서, 인간 사회로 말하면 공리적인 입장, 공동의 선,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하고 우리의 과학은 우주적이거나 우주화하는 전제를 유지하는 것을 포기하는 정도까지 정확하게 발전합니다. 예, 과학의 발전함에 따라서 과연 우주가 전체화될 수 있는가, 통합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기준점은 너무나 필수적이어서 이 공리주의라는 기준점, 이 물체의 우주화라는 이 기준점은 너무나 필연적인 것이어서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야생의 사고에서 대상 현실의 우주론적 영속성, 영원성을 현대적인 형태로 복원할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클로드 레비스트로스가 아니야, 역시 과학의 대상인 이 현실적인 그 우주론, 이것은 영속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고 이것은 통합성이 있는 거고 질서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레비스트로스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그에 따른 안전함, 평온함, 쾌락주의적 안도감을 가져다 주지는 마세요. 근데 이제 락강이 하는 얘기죠. 레비스트로스가 그 우주론적 영속성, 영원성으로 복귀한 데 대해서 락강이 모든 사람에게 안정감, 평온감, 쾌락주의적 안도감을 보장해 주지 말라. 정신분석학자만이 행복하지 않은지 아니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정신분석, 무의식을 연구하는 정신분석만이 그러한 그 이 현실 속의 어떤 그 우주론적 영원성, 어떤 그 이 물체의 어떤 이 질서, 통합 이런 것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거죠. 왜 사람들은 토테미즘의 내용이 갑자기 사라진 걸 보고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토테미즘은 뭡니까? 이거는 그 동물 숭배죠. 이 동물을 왜 숭배합니까? 그 동물을 숭배함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이, 평안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토테미즘이 사라지는 걸 보고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죠. 왜? 공리주의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 토테미즘이라는 건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 나는 내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 감정적인 콘텐츠라 부를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신석기 시대 이래로 모든 것이 이 질서의 표면에 있는 하찮은 잔물결에 불과할 정도로 질서 정연한 세상을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신석기 시대 이래로 모든 것이 이 질서의 표면에 있는 하찮은 잔물결에 불과할 정도로 질서 정연한 세상, 그걸 사람들은 왜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이 공리주의적 사회를 왜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왜 불안의 차원을 보존하기를 그토록 원할까요? 이 공리주의적인 안정감 누리는 거 이거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안의 차원을 유지하는 걸 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더 원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거죠. 보장된 우주론, 이게 바로 아까 나왔던 공리주의, 공동선 유토피아를 얘기합니다. 보장된 우주론으로 돌아가는 것과 클로드처럼 비록 그것이 기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역사적 파토스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길 통로가 있습니다. 이 통로는 바로 불안의 기능을 연구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보장된 우주론, 유토피아, 공리주의, 공동선, 이것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과 그리고 비록 그것이 기능을 갖고 있다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다지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한 그 역사적 파토스, 다시 말하면 어떤 그 공동체 어떤 그 이 숨겨진 감정, 억압된 감정 혹은 무의식적 감정, 이걸 유지하는 데에는 그 하나의 이걸 두 가지를 갖다가 말하자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갖다가 이 공시적으로 공시화시키는 데에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건 불안을 연구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거죠. 공리주의적인 쾌락과 그 다음에 공리주의를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역사적인 어떤 감정선, 이것 사이에 그 분리를 유지하는 것 사이에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거는 불안에 대한 이 연구를 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 길이. 이것이 바로 거울적 관계가 대타자와의 관계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상기시키게 된 이유입니다. 거울적 관계, 상상계죠. 거울상과의 관계, 상상적 자아 이미지,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말하면 공리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타자, 대타자는 우리에게 결여를 도입하는 주체가 대타자죠. 예. 이 두 가지가 연결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불안을 반드시 연구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요청하는 기사에서 제가 구성한 장치는 제가 세미나 말미에서 강조했던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즉, 투기적 투자의 기능은 프로이드가 도입한 나르시즘의 변증법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투기적 투자라는 건 거울상의 투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프로이드가 도입한 나르시즘의 변증법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거울상의 투자는 나르시즘이에요. 투기적 투자. 이것은 나르시즘적 변증법 안에 있다. 반사적 이미지에 대한 투자. 이게 투기적 투자입니다. 거울상에 대한 투자예요. 반사적 이미지에 대한 투자. 공리주의에 대한 투자. 이것은 상상적 관계의 기본 단계입니다. 이건 상상계입니다. 현실계고 상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상계예요. 한계가 있는 만큼 기본입니다. 모든 리비도적 투자가 반사적 이미지를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는 게 있다는 거예요. 반사적 이미지에 대한 리비도 투자를 하면서도 거기서 미끄러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잉여, 나머지가 왜 이 전체 변증법의 핵심인지. 이 나르시즘의 변증법. 이 나르시즘의 변증법은 뭐예요? 한편으로 나르시즘이 있고 거기서 미끄러지는 게 있는데 그 미끄러지는 것을 참조하면서 다시 종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머지가 바로 변증법의 핵심이에요. 반명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성공했길 바랍니다. 뭔가 그 나머지가 있어야 돼요. 잉여가 찌꺼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증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울상에 대한 리비도의 100% 투자라는 건 있을 수도 없거니와 있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거울상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죠. 공리주의에 매몰되는 것이죠. 공리주의 사회가 매몰돼 버리면 개인의 욕망이라는 건 배제되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음번에 다시 다룰 것인데, 남근 양식에서 이 기능이 어떻게 특권을 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거울상에서 이 남근이라는 게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나올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이거죠. 거울상. 내가 지금 거울상에 매몰돼 있어요. 거울상이 나의 그 전부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남근 양식이라는 거. 아까 대타자 나왔죠? 거울상과 대타자의 관계. 대타자는 우리에게 남근을 제공하는 주체입니다. 그 남근이 뭐죠? 팔루스. 그 팔루스의 본질이 뭐죠? 결여란 말이죠. 그래서 대타자는 우리에게 결여를 도입하는 주체예요. 우리를 거세시키는 주체죠. 그게 남근 양식의 그 특권이죠. 남근 기능의 특권, 남근의 특권, 팔루스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거울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해서 미끄러져 내려온다 이거죠. 이 잉여다 이거죠. 이것은 상상계에서 자신의 방향을 잡는 것과 관련된 모든 일에 남근이 결핍의 형태로 개입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기 IA, 거울상이죠. 거울상에서 내가 실제 이미지라 부르는 것, 즉 주체의 재료에서 구체적으로 상상적인 것으로, 즉 리비도화된 것으로 기능하는 신체 이미지가 실현되는 정도까지 남근은 마이너스 공백으로 의심할 바 없이 작동하는 예비물임에도 불구하고 상상계의 수준에서 재현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마디로 반사적 이미지에서 제외되고 제한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남근이라는 것, 마이너스 팔루스로 작동하는 것, 주체의 결여 공백으로 작동하는 이 남근이라는 것이 이 상상계의 이 거울상에 대한 리비도 집중, 여기서 배제되어 버렸다. 여기서 제한되었다, 배제되었다, 소외됐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결핍의 형태로 드러나는 남근이다 이거죠. 마이너스 팔루스. 우리를 거세시키는 기표 또는 우리의 결여를 드러내는 기표로서의 마이너스 팔루스, 남근이다 이거죠. 그게 상상적인 수준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울상의 잉여로서의 남근이다, 이런 개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 남근의 기능에 대해서 나오겠죠.
오늘 상상계 잉여로서의 남근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될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